드디어 손흥민이 18일 만에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손흥민은 이번 A매치 기간에 쉬지 못하고 5만전 풀타임, 요르단전은 풀타임은 아니지만 후반전 추가 시간 2분까지 뛰면서 사실상 두 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 없이 모두 비기면서 캡틴 손흥민의 분투는 빛이 발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요르단전이 끝나고 9일 만에 경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휴식할 시간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7전을 치르고 불과 이틀 뒤에 사우스햄튼전을 하는 이상한 일정이 됐지만 어쨌든 첼시가 더 어렵고 중요한 상대니까 이번 경기에 힘을 내는 게 더 중요하죠. 일단 손흥민의 컨디션은 좋아 보였습니다. 토트넘이 공개한 첼시전 데뷔 훈련 영상을 보면 손흥민이 가장 먼저 훈련장에 들어오면서 카메라맨을 향해서 굿 이브닝이라고 인사하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훈련 중에 우도기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도 활짝 웃는 미소를 선보이면서 스마일 보이라는 별명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일부 안티 팬들을 중심으로 손흥민이 골을 못 넣고 있기 때문에 울상이라는 근거 없는 얘기들이 떠돌아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손흥민은 개인 성적이 아니라 부상자들이 넘쳐나는 토트넘의 상황 때문에 걱정돼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걸로 밝혀졌죠. 그런데 다시 밝은 표정이 됐다는 건 엔지 감독이 밝힌 것처럼 최근 토트넘 선수단이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거든요. 천적 첼시를 깨부실 절호의 타이밍이 왔다는 걸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도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토트넘과 첼시의 최근 리그 상대 선적은 오전 1승 1무 3패로 토트넘이 열세이긴 하지만 토트넘은 엔지 감독 부임 이후에 단 한 번도 90분 내내 풀 전력을 유지하면서 첼시를 상대한 적이 없습니다. 부상, 퇴장 등 항상 요상한 변수가 생기면서 경기 초반에는 압도하다가 말렸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상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첼시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발표되고 그동안은 체력 문제로 인해서 리그 경기에서 교체로 나왔던 손흥민이지만 첼시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엔 무조건 선발이 확실했죠. 런던 더비답게 토트넘과 첼시는 포메이션마저도 라이벌처럼 똑같이 나왔는데 두 팀 모두 4-2-3-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당연히 비카리오 골키퍼가 나왔고 포백으로 스펜스, 로메로, 반드벤, 우두기, 더블 볼란치로 벤탄쿠르, 베리발 그리고 이선에 오두베르, 메디슨, 손흥민, 원톱으로 솔랑케가 출전했습니다. 수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수비력이 애매한 포로보다는 더 크고 빠른 스펜스가 나왔고 브레넌 존슨이 아니라 오두베르가 나오면서 공격 쪽에서도 살짝 변화를 줬습니다. 참고로 손흥민은 이번 선발 출전으로 인해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토트넘에서가 가장 많이 출장한 최다 출장 선수가 됐는데요. 무려 449경기로 요리스를 넘은 겁니다. 창단 이후부터 계산해도 역대 8위로 또 토트넘 역사에 이름을 새기게 됐죠. 첼시는 산체스 골키퍼 앞으로 귀스투, 찰로바, 코릴, 쿠쿠렐라의 포백, 카이세도, 엔조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네투, 팔머, 산초의 이선과 잭슨 원톱으로 잭슨이 두 달 만에 복귀전을 치릅니다. 1905년에 창단된 첼시는 올해가 120주년이라서 경기 전부터 홈 팬들이 현수막을 흔들면서 토트넘 선수들을 엄청나게 압박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토트넘은 경기 시작 50초 만에 골을 먹을 뻔했습니다. 첼시 수비가 전방으로 길게 차준 공을 잭슨이 전력 질주하면서 받아냈고 각을 좁히기 위해서 달려 나오던 비카리오와 뒤에서 맹추격하던 반더벤까지 얽히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죠. 우당탕하면서 뭐 골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오른쪽 골대를 맞고 튕겨 나오면서 정말 심령 감사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이어서 토트넘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 왼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연결되면서 손흥민이 15m 정도 단독 드리블을 하면서 첼시의 페널티 박스까지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슈팅을 했는데 첼시의 귀스토가 몸으로 육탄 방어를 하면서 막혔습니다. 전반 18분에도 토트넘에게 큰 위기가 있었는데 팔머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가운데 있는 엔조에게 패스를 줬습니다. 이 공이 로메로의 가랑이를 통과해서 엔조에게 간 순간 우도기와 함께 얽히면서 볼이 또 우당탕탕 흐르게 됐는데 우도기가 골문 앞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정말 골라인 직전에 공을 멈춰 세웠습니다.
24분에는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 베리발이 심판과 부딪히면서 진로 방해를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심판은 선수가 아니기에 파울은 아니지만 경기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건 맞다 보니까 프리킥은 아니고 볼을 그 지점에서 다시 굴려서 플레이를 재개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 이후로 계속 토트넘이 밀리다가 전반 35분쯤부터 손흥민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메디슨이 왼쪽으로 볼을 연결해 주자 단독 드리블로 또 페널티 박스까지 들어가면서 헛다리를 통해서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이어서 가운데로 슈팅인지 크로스인지 모르게 낮고 빠르게 공을 쳤는데 산체스 골키퍼가 몸을 날리면서 쳐냈죠.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되기만 하면 어떻게든 개인 능력으로 찬스를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첼시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토트넘의 뒷공간을 위협하는 상황이 많아서 막상 손흥민에게 공이 잘 안 왔습니다. 그러다 전반 44분에 또다시 토트넘에게 큰 위기가 닥쳤는데 첼시 산초가 노마크 상태로 강력한 슈팅을 날린 겁니다. 정말 골이 될 것 같은 궤적이었는데 비카리오 골키퍼가 정말 손가락 끝으로 볼을 건드리면서 엄청난 선방을 해냈죠. 와. 그리고 이 선방 직후에 양팀 선수들이 거의 뭐 좀 패싸움하듯이 몰려들면서 매우 살벌한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첼시가 파울 이후에 볼을 순순히 주지 않자 로메로가 격분해서 콜윌의 가슴을 밀쳤고 흥분한 양팀 선수들이 몰려들면서 흉흉한 모습이 나온 겁니다. 거의 2분 동안 사태가 이어지다가 로메로와 찰로바가 경고를 하나씩 받으면서 상황이 마무리됐죠. 분명 축구 자체보다도 퇴장이나 부상 없이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놈의 진짜 로메로가 또 참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혹시 또 퇴장당하면 어쩌나 불안에 떨었습니다. 수비 진영이었다 보니까 손흥민은 공격 진영에 있어서 멀리서 뒤늦게 전력 질주해서 벤탄쿠르를 말렸습니다. 자 결국 전반이 다 끝나도록 토트넘은 단 2 개의 슈팅밖에 없었는데 전반 2 분에 손흥민이 했던 그 슈팅과 베리바리 했던 중거리 슛이 전부였죠. 손흥민이 수비 진영까지 깊숙이 내려와서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하다 보니까 공격 진영에서 볼을 잡기 힘들었던 겁니다. 양팀 모두 흥분한 상황에서 전반이 끝났는데 후반전에는 누가 먼저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상대 허점을 노리는지가 키포인트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실점을 하네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우왕좌왕하다가 파머를 자유롭게 놔뒀고 여유롭게 찬 크로스가 정확히 엔주에게 향해서 헤드슛으로 후반전 시작 4분 만에 토트넘이 선제골을 먹혀 버렸습니다. 이런 진짜 거기다 뭐 VAR로 취소돼서 망정이지 추가 실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0대 1 이라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경기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나마 또 토트넘이 위협적인 공격을 한 건 후반 64 분에 손흥민이 주던 공격인데 우도기에게 볼을 내주면서 컷백을 했는데 첼시 수비가 차단을 해 버렸습니다. 사르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골을 넣어서 좋아했는데 오히려 퇴장당할 뻔한 골 취소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79 분에 손흥민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아마 뭐 메디슨이 차겠죠. 네. 그런데 진짜 못 믿겠는데 올 시즌 한 골 넣은 건 알겠지만 대부분이 허접이에요. 네. 전혀 위력적이지 않거든요. 결국 또 말아 먹었습니다. 후반 88 분에 역습 과정에서 손흥민이 존슨의 크로스를 그대로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골키퍼 선방에 막혀 버렸습니다. 첼시가 뭐 우선 더 강팀인 것도 맞으니까 더 좋은 결과를 바라는 건 네 욕심이죠, 욕심. 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소니 힘내.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